여러분의 학교 선생님도 아닌 제가 무슨 근거로 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은 바로 과학과 교육과정 해설서에 있습니다. 과학을 친구처럼 쉽고 재밌게, 재준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친구들이 요청해 주었던 중2과학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개념 중 소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너무 늦게 돌아온 탓에 이 주제를 추천해줬던 친구들은 슬프게도 이미 중3이 되어버렸겠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새로운 중2 친구들을 위해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소화 파트 반응이 괜찮으면 순환, 호흡, 배설 영상도 이어서 제작해볼 테니 영상 보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시험 가이드라인. 인트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교육부가 공고한 과학과 교육과정 해설서입니다. 교육과정 해설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 해설서를 기본으로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계획하며 시험을 출제하시기 때문에 이 자료만 잘 해석하면 아주 논리적으로 시험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비법 같은 해설서를 얻었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읽기도 싫어지고 뻔한 소리만 있는 것 같아 써먹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시험에 나오는 개념. 먼저 5단원 동물과 에너지 단원 전체적인 소개가 나옵니다. 시간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전체적인 단원의 개념 흐름을 잡기 좋으니 멈춰놓고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격 급한 친구들은 저랑 같이 쓱 넘어갑시다. 국어 12-01 생물의 유기적 구성 단계를 설명할 수 있냐고 물어보네요. 생물의 유기적 구성 단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생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를 시작으로 세포가 모여 조직, 조직들이 모여 기관, 기관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기관계, 기관계들의 작용으로 하나의 개체가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는 식물의 구성 단계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취 기준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포에서 개체에 이르는 생물의 유기적 구성 단계는 동물의 기관계를 중심으로 다루며 너무 많은 예를 들어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단순화시켜보면 교과서에는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가 나오지만 메인은 동물이고 식물은 쩔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단 동물의 유기적 구성 단계인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를 세조기기계, 세조기기계 하면서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난이도 낮은 문제로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교육과정상 지침과 별개로 학교 선생님마다 강조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상 쩔이인 이 식물의 구성 단계를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다루시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식물의 구성 단계를 유달리 중요하게 다루셨거나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을 꼭 기억하라는 등의 말씀을 하셨다면 추가로 공부해줘야겠죠. 국어 12-02 음식물이 소화되어 영양소가 흡수되는 과정을 소화 효소의 작용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 한 문장을 해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 어디에서 어떤 소화 효소에 의해 소화되는지, 그리고 어떤 영양소가 어디에서 어떻게 흡수되는지. 음식물의 소화 과정을 4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에 앞서 성취 기준 해설을 살펴봅시다. 소화기관에서 일어나는 소화 과정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소화 효소는 대표적인 몇 가지만 다룰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깊게 공부할수록 비효율적입니다. 그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소화기관에서 어떤 소화효소에 의해 어떤 영양소가 소화되는지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물론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지만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이 소화효소의 일반적 특징을 유달리 강조하시거나 교과서에 자세히 안 나오는 소장의 소화 과정 등을 시험 전에 한 번 더 반복하신다면 그 부분도 공부해야겠죠. 그럼 소화 과정 정리본을 보고 시험에서 자주 페이크를 치는 부분을 짚어봅시다. 첫째, 영양소가 최초로 소화되는 부분이 어디인가? 탄수화물은 입, 단백질은 위, 지방은 소장입니다. 둘째, 염산은 소화효소인가? 염산은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인 펩신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음식물에 붙어있는 세균을 죽이는 기능을 합니다. 염산의 정확한 역할을 꼭꼭 기억해두세요.
셋째, 쓸개즙과 이자액도 아주 매력적인 소재입니다.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에 저장이 되고 소장으로 분비되는 아주 복잡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연이 복잡할수록 시험에도 내기 좋겠죠? 이자액은 이자에서 생성되며 이자액 속에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와 같은 소화 효소가 있고 이자액은 소장으로 분비됩니다. 소장에서는 쓸개즙, 이자액, 소장 자체 소화 효소의 3중 콜라보를 거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의 최종 결과물인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로 모두 분해시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는 시험 보기 전까지 꼭 익히고 들어갑시다. 다음으로 소화된 영양소는 아래 그림처럼 소장 안쪽 융털을 통해 흡수됩니다. 융털이 저렇게 생긴 이유는 음식물에 닿는 표면적을 최대한 넓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겠죠? 물에 잘 녹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수용성 바이타민 B, C는 소장 안쪽 융털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되고 물에 잘 녹지 않는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아데크라고 외우곤 하는 지용성 바이타민 A, D, E, K는 융털의 암죽관으로 흡수됩니다. 이 이상으로 깊게 들어가면 머리만 아파지니 이 개념만이라도 확실하게 익힙시다. 시험에 나오는 실험. 과학에서 실험을 빼놓을 수 없겠죠? 아래를 보니 메인 탐구 활동이 적혀 있네요. 이 녀석들도 무조건 나옵니다. 오늘은 소화 파트니까 위에 2개만 체크해 봅시다. 첫째, 영양소 검출 실험. 예를 들어 우리가 아침으로 식빵을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식빵에는 무슨 영양소가 들어있나요?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등이 있는데 식빵이 어떤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겉으로 봐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영양소랑 반응해서 색깔이 바뀌는 화학물질들을 찾아내었고 그 화학 반응은 사진과 같습니다. 영양소 검출 반응은 정말 이 사진 한 장만 외우면 됩니다. 그냥 암기하셈 하고 끝내기는 아쉬우니 어려운 과학 용어들을 해석해 봅시다. 먼저 녹말은 탄수화물의 종류 중 하나인데 모형으로 표현하면 줄줄이 소세지 같이 생겼습니다. 이 줄줄이 소세지를 구성하는 소세지 한 개를 포도당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자들은 원래는 갈색인데 녹말 위에 떨어뜨리면 청남색을 나타내는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색 변화를 이용하면 용액만 떨어뜨려도 이 음식에는 녹말이 들어있구나 라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영양소들도 마찬가지로 특정 용액과 반응해서 특정한 색 변화를 보입니다. 그중 단백질을 검출할 때는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을 함께 넣어주게 되는데 이 조합을 합쳐서 뷰렌 용액이라고 부르고 단백질이 뷰렌 용액과 반응하여 보라색을 띠는 반응을 뷰렛 반응이라고 합니다. 어떤 영양소가 어떤 용액을 만나 어떤 색을 띠는지 꼭꼭 기억해 두세요.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은 소재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아마 영양소 검출 실험과 영양소의 일반적인 특징이 결합되어 나올 겁니다. 두 사진의 내용을 여러 번 읽어보고 머릿속에 잘 담아두세요. 둘째, 소화작용 실험. 영양소 검출 실험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가장 흔한 소화인 입속에 침을 활용한 실험이 대표적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A, B, C, D 시험관 4개가 있고 A와 B에는 녹말 용액을, C와 D에는 단백질인 달걀 흰자 용액을 넣습니다. 그리고 녹말을 검출할 수 있는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A와 B에 넣고 단백질을 검출할 수 있는 뷰렌 용액은 C와 D에 넣습니다. 그럼 영양소와 특정 용액이 반응하므로 A와 B는 청남색, C와 D는 보라색을 띠겠죠. 다음으로 침의 영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같은 영양소 중 한쪽에는 증류수, 한쪽에는 침을 넣어 볼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A와 C에는 증류수, B와 D에는 침을 넣는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시험관 B에서는 청남색이 점점 사라지고 시험관 A, C, D는 실험 전과 후에 색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침 속에 있는 소화효소인 아밀레이스가 단백질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실험과 꼭 같지는 않더라도 침을 활용한 비슷한 실험이 등장할 테니 이 부분 유의 깊게 봐두세요. 자, 이렇게 소화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들을 짚어보았습니다.
유튜브에 이미 괜찮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차별화 전략으로 영상 컨셉을 좀 바꿔봤는데 어떤가요? 부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